안녕하세요. 7차 시 주제는 파이썬으로 마이크로비트 다루기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마이크로비트를 블록 코딩으로 제어해 보셨을 겁니다. 2차 시에서는 블록이 아닌 텍스트를 사용하여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합니다. 블록 코딩처럼 그림 블록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 명령어를 텍스트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지요.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들은 블록 코딩이 적합하지만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 텍스트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마이크로비트는 대표적인 텍스트 코딩 언어로 파이썬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살펴볼까요? 이번 차시에서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이썬 에디터 다루기. 둘째, LED 제어하기. 셋째, 센서 값 측정하기입니다. 블록 코딩으로 처리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습을 통해 알아봅시다. 파이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귀도 반 로썸이 창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우선 직관적이고 성능이 강력합니다. 또한 사람의 언어와 매우 닮아 있어 초보자들이 배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컴파일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컴파일은 기계어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과정을 뜻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C 언어가 대표적입니다. 파이썬은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빠르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 파이썬 에디터 주소는 화면의 링크와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디터로 직접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microbit.org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레슨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파이썬 에디터를 선택합니다. 파이썬 에디터의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운로드 메뉴는 .hex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마이크로비트에 저장하면 마이크로비트가 작동합니다. 둘째, 세이브 메뉴는 파이썬 코드를 저장합니다. 셋째, 로드 메뉴는 파이썬 코드를 불러옵니다. 넷째, 스니펫 메뉴는 유용한 코드를 빠르게 불러옵니다. 다섯째, 헬프 메뉴는 도움말을 빠르게 불러옵니다. 다운로드와 세이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다운로드하면 생성되는 헥스 파일은 마이크로비트에서 바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다른 파이썬 에디터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세이브로 생성되는 파일은 파이썬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다른 파이썬 에디터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로비트에 집어넣어도 마이크로비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니펫 메뉴를 누르면 옆에 스니펫 창이 열립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내용의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스니펫에 if를 선택하면 if문 형태의 기본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직접 코드 입력 창에 if까지 입력한 뒤 탭키를 눌러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코드 입력 창에는 코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입력해 봅시다. 우선 Hello World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해 봅니다. 코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import 명령어는 함수들의 집합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asterisk는 모듈을 의미하므로 모든 마이크로비트 작동을 위한 모듈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처음이라 용어가 낯설겠지만 이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display.scroll은 LED로 긴 글씨를 흘러가듯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괄호는 무엇을 출력할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Hello World는 출력할 글씨를 의미합니다. 이때 출력하는 글씨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실제 코드를 다운로드하면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숫자 0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는 숫자 0의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른쪽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였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은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제대로 숫자 0이 출력되지요. 이것은 텍스트 코딩에서는 문자형과 숫자형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따옴표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0으로 보이지만 컴퓨터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LED를 제어해 봅시다. 자, 다음의 코드를 살펴봅시다.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은 이러한 코드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드에서 어떠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속에 있는 5 곱하기 5는 25, 25개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비트의 25개의 LED를 의미합니다. 0은 LED가 꺼지는 것이고 1에서 9까지의 숫자는 LED의 밝기를 뜻합니다. 모든 컴퓨터는 수로 명령을 인식합니다. 이처럼 첫째 줄은 1의 밝기로, 셋째 줄은 5의 밝기로, 다섯 번째 줄은 9의 밝기로 LED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코드를 마이크로비트에 저장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LED가 켜지게 됩니다. 이 텍스트 코딩을 블록으로 만들었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굉장히 길어집니다. 물론 반복문이나 변수를 쓰면 좀 더 짧게 줄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블록 코딩은 이해가 쉬운 대신 코드가 복잡할수록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고자 하는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텍스트 코딩이 더 간결하고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image.happy는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이미지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다양합니다. hurt, hurt small, happy, smile, sad 등이 있습니다. image.happy를 실행시키면 오른쪽 그림처럼 행복한 모습을 표현한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미리 저장된 이미지는 그림처럼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while true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라는 코드가 자주 쓰입니다. 버튼이 눌리고 있는지 안 눌리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복문이 없다면 손이 버튼을 향해 다가가는 순간에 벌써 if문이 1회 발동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에는 더 이상 if문이 작동하지 않게 되겠지요. while문 끝에는 꼭 콜론을 달아줍니다. 우리가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야 문장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듯이 반복문을 사용할 때도 콜론을 써주어야만 컴퓨터가 이것을 반복문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while true 다음 줄은 탭 키를 눌러 들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복문 속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if문은 상황에 따라 분기가 나뉘어지는 제어문입니다. if를 써서 조건이 참이 되면 다음 줄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죠. 여기서 조건은 is pressed입니다. 이것은 눌러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버튼 A가 눌렸다는 사실이 참이라면 happy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elif는 또 다른 조건을 넣어줄 때 사용합니다. 역시 elif의 조건이 참이면 그 다음 줄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버튼 B가 눌렸다는 사실이 참이라면 sad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역시 들여쓰기입니다. while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if와 elif는 한 번 들여쓰기를 하여 같은 줄에 있습니다. display 함수는 두 번 들여쓰기를 하여 가장 안쪽에 위치합니다. 코드를 저장하면
A 버튼을 눌렀을 때 행복한 표정이 나오고 B 버튼을 누르면 슬픈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 개별 LED의 밝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앞서 실습했던 것처럼 마이크로비트에서는 각 위치의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이라는 텍스트 코딩 언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해 보았습니다. 텍스트 코딩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블록 코딩을 사용하면 지나치게 코드가 길어지고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코딩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텍스트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 센서 다루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